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지난주 동안 코스닥 지수가 참 지겹도록 빠졌는데요. 저도 결국 목요일, 금요일 보유 중인 현금을 많이 소진했습니다. 아직 20% 정도 현금 비중이 남아있긴 한데 이미 원래 계획보다 많은 투자금이 투입된 상황이라 추가적인 급락이 없다면 이후에는 존버하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오늘이 지난 영상에 이어서 MPD를 포함한 비교적 최근 분석 영상으로 다뤘던 삼익 THK와 세화 PNC의 2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증의 MPD는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734억으로 직전 분기 대비 20% 성장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80%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익단에서 양호한 성과를 냈는데요. 작년 1분기에 9억이던 영업이익이 37억까지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삼성 저가폰을 주로 취급하는 줄 알았는데 회사 IR 담당자분과 통화했을 때 이익률이 좋은 샤오미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로 보면 아직 한 5% 수준이라 2019년의 8%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폭의 매출 상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문별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SMT 부문과 자회사 캐프의 와이퍼 부문 모두 늘어났습니다. 특히 캐프의 매출이 1분기 대비 50%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2분기에 약 3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과거 연간 한 7, 80억 수준의 회복이 아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속기업별 손익을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천진 공장의 매출이 33억 증가했고 베트남 공장이 1분기 매출 5억에서 2분기 14억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온기 매출이 21억이었음을 감안할 때 올해 반기 누적으로 이미 한 19억을 달성했습니다. MPD는 IPO 당시 공모자금을 베트남 공장의 라인 증설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연결 현금 흐름표 상에 반기 누적 유형자산 취득이 20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베트남 법인의 신규 고객사 확보 및 그다음 라인 증설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캐프는 1분기 대비 80억 증가한 2분기 매출 244억을 달성했고 3분기까지 매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야겠습니다. MPD는 2분기에 부채 98억을 상환했고 자기 자본은 888억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시총 828억인 걸 감안하면 이익단이 개선되고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업황이 살아나면 다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은 60억 정도 감소한 593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 채권은 27억 증가한 274억으로 3분기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삼익 THK입니다.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770억을 기록했습니다만 이익단이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직전 분기 대비 70% 증가한 영업이익 41억, 그리고 30% 늘어난 순이익 30억을 달성했습니다.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LM 시스템이 7% 정도 증가한 반면 메카트로 시스템이 9% 감소하며 전체 매출이 5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익 개선 요인을 살펴보면 매출 원가가 16억 감소하고 판관비가 6억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지난 분석 영상에서 LM 시스템 신공장 이설 비용이 1분기에 모두 회계 처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2분기 재고 자산 평가 손실금을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원가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재고 자산 현황도 1분기 대비 75억가량 감소했는데요. 반면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도 함께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분기 대비 매입 채무는 35억 감소했고 매출 채권은 76억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 가동률도 소폭 감소했는데요. LM 시스템은 1%포인트 차이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에 메카트로 시스템의 가동률이 20%포인트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삼익 THK는 여전히 대세 상승이 끝났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전방 산업의 캐펙스 투자가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반기 실적도 계속 추적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세와 PNC입니다. 가장 최근에 분석 영상으로 다뤘던 기업이기도 하고 이번 하락장에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는 15% 이상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난 5월 17일 1분기도 그 실적 발표 때 5,000원에서 내려 꽂아버리더니만 그 이번 2분기는 지수 하락과 더불어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52주 최저가인 3,2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제 포트에서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라 저도 이번 하락장에 추가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18%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출은 1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94억에 영업이익 7억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부진했던 작년 2분기 실적과의 비교는 무의미할 것 같고 반기 누적 매출만 놓고 보더라도 4억가량 부진한 모습입니다. 제가 2분기 예상 실적을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서 매출 95억에 영업이익 20억으로 예상했었는데요. 매출은 그래도 얼추 채워진 것 같은데 이익률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와 PNC는 국내 매출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국내 매출이 1분기 대비 7억 정도 증가되었고 수출은 통계 데이터로 유추했던 것처럼 1분기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3분기와 국내 매출은 유사하게 나왔으나 해외 매출이 좀 저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품별 매출을 살펴보면 감소 추세에 있던 연모제 매출이 좀 늘어났고 헤어케어 제품이 감소했습니다. 연모제의 경우 국내 매출은 감소하고 수출이 늘어났고 그 다음 헤어케어는 국내 매출은 약간 증가했지만 해외 매출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은 중동이 1분기 대비 2배가량 늘어난 반면에 미국 매출이 반토막 났고 일본은 플랫하면서 전체적인 해외 매출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매출 원가율은 약간 늘어났는데 반해서 그 판관 비율이 35%에서 45%로 크게 증가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항목을 뜯어보면 급여가 한 3.5억, 운반비가 1.3억, 광고비 3억, 판매 수수료 항목이 3.3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운반비는 태운 로직스의 사례에서 봤듯이 최근 해상 운임비가 이제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20%나 높게 상승됐지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광고 선전비는 모레모 포맨 신규 브랜드 출시로 인한 모델료와 광고 제작비 증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켓컬리와 코스트코 추가 입점으로 판매 수수료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급여 항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임직원 현황을 보시면 영구직 남자 직원이 1명 추가되었는데 3억 5천이나 증가된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분기에 임직원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2분기 상여금이 좀 뜬금없긴 했지만 아무튼 미래를 위한 투자와 일회성 비용 등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IR에서는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 작년 3분기에 매출이 유난히 높았던 탓에 웬만한 호실적이 아니면 이 시장의 반응이 조금 미진할 수 있겠다 싶고 4분기는 주로 재고 폐기 충당금 반영 등의 매출 원가 상승으로 이익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거 대표님의 연매출 500억 목표의 인터뷰가 과연 올해는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